그래서 일단 용어부터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까 엘리먼트와 어트리뷰트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엘리먼트와 어트리뷰트라는 거는 뭐 XAML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XML 문서를 봤을 때 요게 엘리먼트, 요게 어트리뷰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일단 볼게요. 자, 대충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요렇게 어떤 꺽쇠 가로로 시작해서 어쩌고저쩌고가 적혀 있죠. 그리고 쭉 써 있다가 꺽쇠 가루가 닫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써 있는 저 물결표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슬래시하고 뭔가가 써 있고 꺽쇠 가루로 닫혀 있어요. 자, 이게 하나의 구성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C++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스코프 안에 코드를 뭐 함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중괄호를 시작해서 중괄호를 닫으면은 그 함수가 정의가 되죠. 끝나게 되죠. 자, 얘네들이 한 쌍이죠. 이런 것처럼 이게 한 쌍입니다. 꺽쇠가로하고 무언가가 써 있고요. 꺽쇠가로 슬래시하고 무언가가 써 있어요. 슬래시가 붙어 있는 게 이 닫는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슬래시가 없는 쪽이 이 여는 쪽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이 코드 부분이 아니죠. 코드 부분이 아니고 네, 요 부분 요렇게 꺽쇠가루로 시작해서 닫는 꺽쇠가루 끝나는 것까지 요 한 묶음을 우리가 엘리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한글로 하면 요소인데 아마 저는 계속 엘리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엘리먼트다라고 지칭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요 안에 지금 뭐는 따옴표하고 뭐는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어트리뷰트입니다. 어트리뷰트는 용어, 그러니까 한글로 하자면 속성인데 사실 우리가 C# 프로그래밍 때 배웠던 프로퍼티도 한글로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영어로 어트리뷰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트리뷰트는 잘 보시면은 꺽쇠가루하고 머시기하고 꺽쇠가루가 닫히기 전에 이 부분에 들어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엘리먼트 안에 속한 무엇인가, 속한 한글로 한 번만 하자면 속성이고요. 자, 그 속성들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요런 속성은 이런 값을 갖는다. 요런 속성은 갖는다가 아니라 요런 값으로 대입해라, 지정해라, 뭐 그런 의미거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죠. 자, 지금 보면은 엘리먼트가 버튼이라는 엘리먼트예요. 버튼이라는 엘리먼트에 wid라는 어트리뷰트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할당했습니다. 자,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버튼이 하나가 있는데 얘의 가로 길이가 100으로 만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높이는 50으로 만들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100 by 50짜리 크기의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거를 작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자, 버튼 엘리먼트라는 건 요거를 통째로 닫는 쪽까지 묶어서 우리가 엘리먼트라고 지칭을 하고, 어트리뷰트라는 건 요 여는 괄호 안쪽에 집어넣는 어떤 속성 값들이다. 속성과 속성 값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뭐 이렇게 엄밀하게 구분하는 거 아닌데, 자, 요거는 어트리뷰트라고 하고요. 요거는 어트리뷰트의 값, 밸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트리뷰트에 어떤 밸류를 할당을 해주는 거죠. 자, 이게 엘리먼트와 어트리뷰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하나의 엘리먼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한번 강조했다시피 중괄호로 치자면 여는 중괄호와 닫는 중괄호가 한 쌍으로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여는 부분을 우리가 오프닝 태그, 닫는 부분을 클로징 태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태그라고 하는데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저는 여기 통틀어서 그냥 버튼 엘리먼트를 만들어라.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먼저 버튼 태그를 만들어 준 다음에 엘리먼트들 값을 지정을 해주고 닫는 태그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꺽쇠가루하고 머시기, 꺽쇠가루 슬래시하고 머시기를 각각 오프닝 태그, 클로징 태그,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 비대면이기 때문에 제가 코드 짜는 거를 직접 볼 일은
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뭐 실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에러가 나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 클로징 태그가 빠져서 에러가 나는 것 같다고 하면은 요게 빠졌구나. 이런 것 정도는 제가 이야기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보자면 앞에 계속 있었죠. 요 사이에 있는 요 헬로우를 빼먹었는데 요거는 이 태그 요 엘리먼트에 포함된 데이터 또는 텍스트 또는 컨텐츠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정도 알아두시고 뭐 뒤에 좀 코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요거는 많이 사용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오프닝 태그가 있고요, 여기 클로징 태그가 있죠. 그리고 요 사이에 데이터 또는 텍스트 또는 컨텐츠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프닝 태그, 클로징 태그를 따로 써주기 귀찮을 때 축약해서 쓸 수 있는 문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 셀프 클로징 태그라는 건데, 자, 오프닝 태그 꺽쇠가로 열고 이름이 써 있죠. 그다음에 속성들이 있고 여기를 닫을 때, 이 꺽쇠가로를 닫을 때 슬래시하고 꺽쇠가로를 닫아주면은 이제 얘는 셀프 클로징 태그, 말 그대로 요거 하나가 스스로 열고 닫고가 되는 겁니다. 별도로 이렇게 클로징 태그를 적어줄 필요가 없는 축약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닫는 가로 앞에 슬래시를 붙여주면은 오프닝 태그랑 페어링 되는 클로징 태그가 없어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코드를 가지고 볼 건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XAML의 랭귀지, 마크업 랭귀지로 뭔가 그냥 프로그래밍 한다 얘기할게요. 프로그래밍을 해서 GUI를 만들면은 .NET 프레임워크 안에 요소들로 변환이 돼서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화면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XAML에 있는 엘리먼트와 어트리뷰트가 .NET 프레임워크에 뭘로 대응이 되냐? 자, 클래스 또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데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로 대응이 되고, 어트리뷰트는 요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퍼티나 이벤트와 대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임스페이스는 동일하게 네임스페이스로 대응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방금 전에 요 코드를 보면은 XAML로 버튼이라는 엘리먼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실제 코드로 변환될 때는 new 버튼 해서 오브젝트가 하나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width라는 어트리뷰트가 값이 100이다 라는 얘기는 그 버튼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width라는 프로퍼티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할당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 요 말을 듣고 이해가 되시면은 넘어가시면 되고, 잘 이해가 안 된다면은 제가 뒤에서 코드를 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고 다시 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 부분인데, 자, 요거를 이제 코드를 가지고 한번 보면서 슬슬 시작을 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